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볼 작품은요, 7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이신의의 단과 6장, 그리고 조이 만분과 그 다음에 있는 이점의 원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고전 시가 자체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고, 문제상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기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 그러니까 나와 다를 분석을 할 때 이 보기가 쓰이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된 보기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준 다음에 보기를 보고 나 다를 보도록 할게요. 이신의의 단과 육장입니다. 단과 육장이라는 시는요, 고전 시가 중에서도 좀 유명한 편에 속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평시조고요. 유배가 쓸 때 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의 고전 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유배가랑 비슷하게 귀양살이의 어떤 힘든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대한 충정, 그거는 왜겠어요? 귀양에서 돌아오고 싶다는 어떤 소망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 유배 상황에 대한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내용이 있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지문 한번 볼게요.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장부가 사나이가 해야 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효제 충신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동그라미 치고, 효라는 거는 부모님에게 하는 효, 그리고 쟤는 이제 형제간의 오해, 그리고 알고 있죠? 임금에 대한 충정, 그리고 신, 이거는 우정, 친구 간의 믿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또 할 일이 있겠느냐? 어지버라고 이제 감탄사를 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를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에 할 일이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자신의 사나이가 돼서 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냐, 효제 충신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도리로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에 많던 솔, 남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나무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남산에 많던 솔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난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는 난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겠지만 인목대비 패비 사건에 대한 그 난이에요. 하지만 이게 몰라도 돼요. 어쨌든 난리가 난 후에 북은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사건 뒤에 불어닥친 어떤 광풍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근에 따라서 얘가 당한 것이 뭐죠? 이것에 의해서 얘가 당한 게 귀양이라는 거죠. 그다지도 날릴시고 두어라 냅둬라 우로,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에요. 비와 이슬인데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비와 이슬이 있으면 뭐가 살아날 수 있죠? 소나무가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두어라 냅둬라 우로,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깊으면요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가진 남산에 많던 그 지조와 절개들이 다 어디 갔냐? 그러면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어디 갔냐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귀향을 가버렸으니까. 근데 냅두라는 거죠. 뭐예요?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대. 그 우로라는 거는 임금이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로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임금의 은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창밖에 새우라는 거는 뭐죠? 가느다란 빗줄기예요. 오곳들가에 제비가 나니까 적게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러니까 창밖에 이제 가느다란 빗줄기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곳들가에 제비가 이제 날아다니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의 회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저 제비 비비는 뭐냐면은 날비예요. 그래서 비상하다의 그 비자 있죠. 그래서 제비가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거를 보고 한숨 겨우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제비의 특성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딨죠? 귀양 온 상황에서 묶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와 자기 자신이 대비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월. 그러니까 이거는 눈 내린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설자에다가 달월자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눈 내린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화를 보려. 여기서 말하는 매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매화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랑 비슷하다? 여기 나온 소리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서 창을 여니까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그러니까 이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어도 향기가 이게 자꾸 스며든다는 거예요. 어즈버 다시 감탄사 종장에 사용해 주고요. 호접, 여기 호접이 얘기하는 거는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애끓일까? 그러면은 나의 이 매화의 향기라는 거는 뭐죠? 지조와 절개의 이미지가 있는 그런 향기죠. 그러면 그 향기를 누가 맡으면 좋겠어요? 임금이 맡으면 좋겠죠. 임금이 이 향기를 알면 애 끊어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애달파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솔, 매화 이런 거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대비되는 건 뭐였죠? 자유로운 제비와 자신을 대비적으로 이제 형성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22번에 보기 분석 먼저 해볼게요. 이제 나랑 다를 보기 전에. 자, 나와 다는요, 작가가 경험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가지고 표현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 억울하게 유배,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죠. 시비가 분별되지 않아요. 다는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을 인간사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자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고? 억울하게 유배, 억울 유배, 시비, 분별, 쉬 어려워. 이것을 자연물에 빗대서 하고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 그러니까 자연물의 경험을 인간사 유사성에 하면서 근원 통찰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곡 같은 이 내 마음을 임을 위해서 지켰더니, 그러면 임이라는 인물, 지금 이 사람도 유배에 간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임을 위해서 지켰더니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그러니까 장한이라는 것은 이제 한양입니다. 한양의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까 해질녘 대나무에 해질녘 대나무에 옷소매가 얇고 차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순수한 내 마음, 배꼽 같은 내 마음을 임을 위해서 지켜놨더니 어젯밤에 막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니까 옷소매가 얇고 차구나. 난초를 꺾어지고, 이 난초라는 것은 또 뭘 상징해요? 앞에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조, 절개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난초를 꺾어지고 임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때 약수 가려진 곳. 약수라는 것은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러한 상식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끌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자, 약수 가려진 곳, 구름길이 험하구나. 그러니까 그 임 계신 데를 바라보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어때요? 험하네요. 되죠?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 초췌하니 얼굴이 임 그려 이러한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됐대? 굉장히 초췌해졌어요. 왜? 임을 그리니까. 임을 자꾸, 그러니까 니은에 지금 이제 믹주거어니까 문제로 나오겠죠? 임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니까 내가 자꾸 초췌해지는 거죠. 천층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천층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백척 장대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엄청 험한 물결 한가운데서 이제 긴 장대 위에 올란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장대 위에 내가 이제 올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올랐더니 뜻밖의 회오리 바람 환해 중에 내리나니, 환해가 뭐죠? 관리의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물결 한가운데서 긴 장대 위에 올라더니 끝없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벼슬길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억만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후에 깊고 아주 깊은 그런 연못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하늘 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난 파도 속에서 그런 회오리 바람에 뜻밖의 막 휩쓸려가지고 어떤 벼슬길을 얻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깊은 못에 빠져가지고 하늘이 어디지 땅이 어디지 막 정신없이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중국 고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초나라의 노나라는 그러니까 초나라에다가 이게 노나라가 그러니까 묽은 술을 바쳤던, 그리고 그 초나라에 이제 조나라라는 나라는 또 진한 술을 바쳤는데, 초나라가 이제 그걸 바꿔서 초왕한테 바치고 뭐 약간 이런 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의외에 예상치 못한 화를 입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중국 고사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어떤 고사를 인용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달이 무슨 죄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 위험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인가. 그러니까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그러니까 옥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이 함께 타니까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보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억울하게 유배 가서 12분별이 안 돼요. 지금 억울하게 유배를 왔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내가, 그러니까 비유를 하고 있죠. 거친 파도, 그러니까 그거는 정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장대 위에 올라가지고 무슨 벼슬을 얻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새우등 터져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음 볼게요. 바람에 부대껴가지고 흑룡강이라는 데 떨어졌대요. 어, 바람에 부대껴서 흑룡강이라는 위치에 떨어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해. 그러니까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게, 그러니까 정없이 구는데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 말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옥 같은 얼굴은 당연히 임금이나 그 멀리 떨어진 어떤 연모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매화나 보내고자, 여기서 말하는 매화도 당연히 지조와 절기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다. 보내고자 영막길을 바라보니까 처마 위에 뜬 달을 예전에 보던 그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옷 같은 얼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따뜻한 봄 언제 볼까, 눈 비를 혼자 만난다는 거예요. 따뜻한 봄과 눈 비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따뜻한 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던 어떤 좋은 시절이고, 눈비는 그거랑 상대되는 개념이다. 푸른 바다 넓은 곳에 나의 넋조차 흩어지니까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해서 적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7위분이 옥진 군자의 명령이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그러니까 지금 얘가 느끼는 원한과 슬픔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부여를 하고 있죠. 태상 칠입은 옥진군자 모두 이제 천상이 있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명이니까 하늘 위에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면서 지하 폭풍에 죽은 운명. 누구의 운명이에요? 나의 운명이죠. 지금 유배간 상황에서 나의 운명을 지금 하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월자가 결국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임금이 될 수 있겠죠. 나의 그런 운명을 벗길 수 있나? 죽는 것도 운명이야. 사는 것도 하늘이 내린 명이야. 진체 횡액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횡액을 공자도 면하지 못하고요, 죄 없이 잡힌다고 해서 군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통하다라는 얘기를, 결국 이게 포인트죠. 원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길고 장황하게 제시가 돼 있긴 한데, 그냥 조위의 만분과 지금 출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보기에서 나온 대로 억울하게 유배돼서 막 정신없고 막 여기저기 뒤집어 엎고 막 이래가지고 새우등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하늘의 뜻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인데 나를 구제해줄 임금님 안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전시가를 읽을 때도 분명히 해석되지 않는 거나 중국고사나 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보기를 바탕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끌고 가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원문 해석하듯이 모든 것을 이거는 어떤 고사고 저거는 어떤 고사고 이렇게 분석을 해줘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분석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실제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뭐였죠? 보기 한 번 더 볼게요. 인간 사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강회하하는 물 중에서 큰 것이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다 반총, 동백, 곤륜, 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내산에 달하기 전에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 중에서 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산에서 이 물이 나왔네 라고 하지, 그 산에 다다르기 전에는 어디서 나온 건데 이거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죠. 대개 물의 성질은 어떻대요? 스면 내려가죠. 당연하죠.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복해서 개 있으나 땅 위에 나오면 유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땅 위와 땅 밑이 다르죠.
땅 밑이 했을 때는 장복해서 개어 있는 게 특징인데 땅 위면은 이치에 따라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뭐죠? 땅 위죠. 이것에만 국한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뭐죠? 땅 밑에 있는 거죠. 잠복해서 괴어 있는 거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인은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거 한대요?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서 이미 사계를 만든 후에 비계를 다음에 잇는다는 거예요. 사계와 비계가 뭐죠? 사계, 땅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비계, 땅 위에 물이 있음. 그러니까 땅 밑에 물이 있는 거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땅 위에도 물이 있구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고여 있고 얘가 이제 밖으로 불출되죠. 그러면은 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이.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거 사계까지 보고 비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세요? 또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래요. 그러니까 물의 남은 기운만 안다는 거죠.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있다가 장강에 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왈칵왈칵 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땅 밑에 있는 고여있는 근원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막 넘치고 뭐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그 근원을 아는 사람만 그 위험성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하동에 있었을 때, 갑자기 지 얘기하죠. 내가 하동에 있었을 때 집 곁에 작은 샘이 있었대요. 스몰 샘. 그 근원이 숯불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근원이 숲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나오는 건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계가 아니고 비계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온다고 억측해서 먹지 않으려 했대.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비계만 아는 사람들. 맞죠? 비계가. 땅 위에 물이 있음. 이것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더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먹었는데 내가 보고 근원을 청소했대. 그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다 수필은 비슷해요. 얘는 뭐 사계를 봤으니까 비계도 되겠죠. 그 근원을 청소하고 흐름을 터놓아가지고 우물을 만드니까 냉정으로 이름난 것과 그러니까 맛돌이었다. 수맥이 같고 맛이 똑같으니 한 그릇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다. 괜찮은 거였다. 이리 불어들이 서로 와서 고마워하고 왕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전환이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왜 중요하냐? 본격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필을 항상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까지 숨겼다가 사실 내가 이 얘기하려고 내가 빌드업 쌓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축구하다가도 골 넣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골키퍼부터 미드필더에서 이제 공격까지 빌드업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수필이 제일 그래요. 빌드업이 엄청 오래 걸려. 엄청 빌드업 한 다음에 마지막에 슛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사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골 넣는 장면이 제일 중요하죠. 하이라이트 보면 골만 넣잖아요. 그래서 골 넣는 장면이 중요한데 우리는 골 넣는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빌드업까지 봐야 된다. 굉장히 귀찮죠?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셈이다. 그렇죠. 괜찮은 선비가 있는데 곁에서 비방하면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때를 맞는다. 그러니까 괜찮은 선비가 있는데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잘 못 살아 보여. 아는 것도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 내면의 그 진국인 건 모른다는. 근데 이 진국인 게 밝혀지는 순간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근원을 얘기해라.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18번부터 보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요. 나 같은 경우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했죠. 그래서 막 큰 파도 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난리가. 그냥 이 전체적으로 과장법을 활용해가지고 지문 자체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과장의 표현을 활용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 새우라든가 뭐 설월, 뭐 매화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계절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삶의 덧없음 이런 얘기는 아니죠. 됐죠? 그리고 뭐
가 같은 경우에 가에서도요. 그리고 유사한 식으로 점층적으로 나열한 거 확인할 수 없었고요. 4번에서도 구체적인 상황 가정에서 미래에 관한 화자의 확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인물을 호명해서 역사적 인물 컴온 이렇게 해야지 호명이죠.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맞는 내용 3번입니다. 19번 풀어볼게요. 19번 A부터 C. 귀찮죠? 이런 거 굉장히. 자, A. 소울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 난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로, 임금의 은혜가 있으면 돌아올 수 있겠어요. A. 많던 소를 사라지게 한 부군을 통해서 우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우로는 희망이에요. 희망. 실망감이 아니고. 그래서 X. 2번 B. 뜰가에. 이거 기억나죠? 뜰가에. 여기죠?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비유는 무슨 한수경. 얘는 자유로운데 난 아니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 이거 너무 쉽잖아. 2번 정답이죠. 3번 서로를 핀 매화를 통해서 호접에 대한 예찬. 호접에 대한 예찬? 이건 아니죠. X죠. 그리고 A에서 드러난 난 후의 상황은 B의 적객의 회포와 연결돼서 세상이랑 단절할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죠. 난 후의 상황은 남산에 많던 소리 사라진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적객의 회포. 이거는요 한탄의 정서는 맞는데 세상과 손절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5번 창밖에 새우를 보는 상황은 창을 열어 향기를 맡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뭐 연결된다고는 볼 수 있겠어도 현실 회피까지는 좀 어렵다. 현실 회피라는 이미지를 왜 자꾸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미지로 이어가고 있냐면은 임금 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지. 현실? 응 싫어. 도망갈 거야. 이런 느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20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빙. 어우 너무 싫어요. 이거. 굉장히 귀찮죠. 자 기억. 여기 있네요. 아니네 니은이네. 기억. 찾습니다. 효제 중심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어려운 거 없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초췌한 이 얼굴이 임 그려 이러한가? 나 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췌해졌나? 임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나의 모습. 됐죠? 디귿이죠? 볼게요.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해요? 적시는 거. 누굴 위해서 적시겠어요? 임과 제어하지 못해서 화자의 비통한 심정. 어려운 거 없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를 또 설명을 할까봐 그런 거지. 만약에 선생님 이거 왜 맞아요? 당연히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댓글 달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4번 볼게요. 리을이죠. 지하 폭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절망에서 벗어난 건 난 벗어날 거야. 이게 아니죠. 굉장히 수동적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구원해줄 수 없나요? 이거지. 난 벗어나겠어. 이게 아니죠. X. 5번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또 무리군은 아세요? 뭐 홍 박사님을 아세요도 아니고 맞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끝나질 않아. 문제가 어디까지 있죠? 21번까지 있네요. 이번에 찍는 강의 중에 제일 긴 어떤 지문인 것 같은데 가나다 이렇게 묶여있으면 골치가 아파요. 21번 볼게요.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회하하는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바로 맞는 말이 나왔네요. 2번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바탕으로 이런 성질이 있죠.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거죠. 아니 근원에서 나온다니까 뭔 소리야.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제시하면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 바다에 이르는 순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흐르는 순서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거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하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4번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5번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어요. 근데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이렇게 봐야 해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다. 22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자, 이게 보기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고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자 1번 나는요 나는 배곡 같은 마음을 지켰지만 무서리가 섞어치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 거예요. 무서리가 섞어치고 억만길 못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유배됐어. 그렇죠.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2번 나는 환해에 내린 뜻밖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돼서 이거는 그냥 보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뜻밖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못에 빠져가지고 뭐 위 있고 아래고 정신없어 죽겠어 나 살려줘 이런 거 있잖아.
3번. 나는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낯빛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무슨 말이죠?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낯빛을 떠올렸죠. 임금이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죠.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 아니,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는데 시비가 분별, 그냥 정신없어. 갑자기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 4번. 다는 작은 샘을 더럽게 여긴 것을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과 연관 지은 것을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이 인간과 유사하다. 이거 당연하죠. 5번. 다는 윗사람이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근원을 통찰하지 못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맞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좀 길어지고 좀 같은 내용 계속 반복돼가지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고 넘겼는데 다시 말하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확실하게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문학 첫 번째 지문, 고전시가랑 수필 갈래복합 지문 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